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네.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종교인들은 그동안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종교인들은 과세하면 안 되는 이유가 꼭 있나요? 있을까요? 저는 국회가 2015년이죠. 그죠? 2015년에 아마 이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종교인들이 반대를 해서 2년 동안 유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이 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천주교 신부님들은 근로소득세로 아마 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종교인 과세로 낼 거냐 근로소득세로 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지겠죠. 근데 원천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세 부분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길거리 가다 보면 큰 교회도 보고 작은 교회도 보고 개척교회도 보고 그죠? 큰 법당도 보고 작은 법당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거와 작은 거는 마치 기업에 비교해서 조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비교하면 대기업의 회장님은 큰 돈 버시잖아요. 또 신도들이 많이 가시면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 좋은 헌금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용처가 다 회계 기록 장부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 헌금으로 내는 돈들이 일단 영리나 사업적 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사회적 복지적 측면에서 공공재로 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종교가 하는 것을 보면 땅도 매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짓고 하는 어떤 영리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과세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종교인들의 과세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마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장부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메이카의 볼트가 마지막 레이스를 한다고요? 네, 그 볼트 선수가 4일에 영국 런던에서 개막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그 현역 마지막 레이스에 나서는데요. 네. 그 한국 시간으로 6일에 100m에 출전하고 13일에 그 400m 계주에 나서면서 네. 선수로서는 그 마지막 그 레이스에 나섭니다. 우사인 볼트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 끝나고 나면은 번개를 상징하는 이런 제스처라 그러나요? 그게 상당히 좀 유명한 선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서 그 손가락을 찌르는 세레머니인데요. 또 굉장히 소맨십도 뛰어나면서 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사나이, 아직도 가장 빠른 사나이입니까? 네, 현재까지도 그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데요. 예.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금메달 8개를 땄고 현재까지 100m 9초 58, 200m 19초 19, 또 400m 계주 36초 84까지 세계 기록을 모두 보유했습니다. 네. 저번에 대구 육상대에 와서는 출발 파울로 못 뛰었죠, 100m는. 네,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요. 네. 그때 그 100m에서 이제 출발 실격을 당하면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네. 또 나머지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땄고요. 네. 그 세계 선수권에서는 그 금메달 11개를 보유 중입니다. 참 이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는 좋겠어요. 근데 이런 재능이 하늘에서 그냥 던져준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역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볼트 선수도 선천적으로 척추가 휘었고요. 예. 또, 그리고 어깨와 골반의 좌우 균형도 맞지 않습니다. 예. 본인이 훈련을 통해서 또 긴 다리를 활용해서 그 보폭을 2m 44cm까지 밀렸고요. 네. 또 100m를 41걸음 만에 주파하면서 또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허리가 조금 굽었는데 저도 육상을 할까 봐요, 그러면. 네. 키가 작아서 근데. 그 바르셀로나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가 이적이 임박했다고요? 네, 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 오늘 바르셀로나 훈련에 불참했고요. 또 팀 동료들에게 떠난다고 이야기했다고 네. 영국 BBC 등이 조금 전에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 카타르 투자청이 인수한 파리 생제르맹이 역대 최고 이적료인 2,895억 원과 또 연봉 390억 원을 제시했고요. 조만간 또 공식 발표가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방송계에도 좀 이적료가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취자분께서 여쭤보셨는데 미국 프로야구 다루비슈 선수가 팀을 옮긴다고 결정이 됐습니까? 네, 텍사스 일본인 투수 다루비슈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서부지구 1위인 다저스가 또 2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유망주 3명을 내주고 다루비슈를 데려왔고요. 네. 다루비슈는 그 2012년에 텍사스에 입단했는데 그 올 시즌에는 6승 9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일본 투수가 미국 NBA에 들어온 경우가 한 몇 선수 됩니까? 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네.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또 박찬호의 동료였던 그 노모 히데오 선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갑자기 질문드려서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일본 투수들이 또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다루비슈 선수도 통산 52승 39패니까요. 좋은 성적을 냈다고 봐도 됩니다. 유현진 선수가 조금 긴장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당장 다루비슈가 가세를 한다고 해도 네. 당장 선발진에서 탈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커쇼 선수나 그 메카시 선수가 부상자에서 돌아오면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예상되고요. 또 류현진 선수는 7일, 다루비슈 선수는 또 5일에 그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내셔널리그에서 다저스가 선두죠, 서부지구. 네, 현재 74승 31패고요. 네. 거의 7할에 육박한 또 굉장한 승률을 올리면서 또 지구 우승은 거의 우승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네. 또 정말 오랜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다루비슈를 영입한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월드 시리즈를 예상하고 아마 준비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도 사실 또 커쇼나 우드, 힐과 함께 또 다루비슈가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반면에 류현진 선수는 또 아마 중간 개투를 맞지 않을까 또 현지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재활 훈련도 해야 되고 윤진 선수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자기 몸을 먼저 돌보는 그런 좀 약은 투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하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운데. 자,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휴가를 가면서 오늘은 시사인의 최고 미녀 김은지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 미녀부터 조금 제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셀프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가 팩트체크하자 그러는데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아이고 참. 어쨌든 최고미인 김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세금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참 정부가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세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 100대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한 178조 정도 든다 이건데 여야 간에 이 재원 문제를 놓고 지금 상당한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 세법 개정안의 쟁점들을 한번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발표 내용, 증세 관련된 정치권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의 경제 여건, 파급 효과, 과세 형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여당 증세 방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소득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올리고 3억에서 5억 사이 과표 구간을 신설해 역시 2%포인트 인상합니다. 법인세는 과세 대상 이익이 연간 2천억 원을 넘는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3%포인트 올립니다.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합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도주하는 나쁜 선동 정치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습니다. 증세마저도 군사작전하듯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이렇게 공감대 형성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권, 성공한 사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세 인상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긴 한데 이번에 나와 있는 것은 매우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추미애 대표 그리고 고한석 리포트 기자 멘트 그다음에 김준영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들의 말씀들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갑작스러운 정세 논의가 문재인 정권의 약속 위반이다. 아까 이혜원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였다 이러는데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언급한 정세 그리고 이번에 세법 개정안 어떻습니까? 약속 위반입니까? 이 팩트 체크 한번 해 주시죠. 네, 일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속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좀 더 소득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했고 법인세 인상도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인하됐던 부분이 과도하다. 그래서 올리겠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속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이제 후보 시절이죠.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고 상속세, 자본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 명목세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에 있었군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한마 법인세 특히 명목세는 이제 뒷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법인세 명목세를 이제 최고 세율을 올리면서 그게 이제 앞순위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바꾸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 부자의 증세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나오셨는데 김은지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떤 팩트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네, 공약이라고 하면 대선 공약집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담겨 있는 걸 텐데요. 대선 공약집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법인세 최고세율 500억 초과 22%에서 25%.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100대 국정과제에도 대기업 과세 정상화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약속 위반이라고 보기엔 좀 과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또한도요. 문재인 후보가 4월 12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세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는데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 85%가 찬성한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순서상의 문제는 있었을 것이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85%나 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자 증세,
뭐 추미애 대표 말로 하면 명예 과세에 찬성한다는 건데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앞에서 이제 다 정리가 됐지만은 네. 이제 최고 이제 소득세를 이제 5억 원 이상이 기존에는 40%에서 42%로 그렇죠. 인상이 됐고요. 이제 원래는 1억 5천에서 5억 원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이 이제 40%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추산으로는 요거에 해당되는 소득자가 9만 3천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8%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걷어들이는 돈이 약 1조 9천억, 9,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지 기자, 이 보시기에 저는 궁금한 게 소득세를 갖다가 일단은 1억에서 3억에서 5억 구간 하나 늘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 38%에서 40%로 올렸고 2%포인트 올렸죠. 그 다음에 5억 이상은 40에서 42% 역시 2%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 중에 이 면세되는 부분 아니면 저 세금 혜택 받는 부분 자녀 양육비라든지 교육비, 부모 공양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다면 세금 올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실제로 오늘 그런 부분도 발표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로장려세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비해서 더 올랐기 때문에요. 돌아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연간 3억 5 이상 버는 고소득자가 한 0.8% 된다. 9만 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세원 소득이 1조 9천억. 그럼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178조가 필요한데 이분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김은지 기자. 네, 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더 걷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직접적으로 바로 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김준일 체크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178조는 5년 동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법인세 증가분까지 하면은 대충 5조 5천억 원 정도가 그러면은 이제 5년을 곱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은 29조 원 정도가 이제 그러면 아예 턱도 없이 부족하죠. 사실은 이제. 정부 발표 세제 그때 당시 이제 국정과제 할 때는 이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세수 자연 증가분이 있고 또 뭐 아껴 쓰고 뭐 더 걷고 그러니까 좀 뭐 더 걷고 아껴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 건데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그 미리 선을 그었는데 이제 앞으로 5년간 증세는 없다. 서민 증세는 없다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려서 사실 이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아마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세금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방금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 말씀하셨다시피 서민 증세는 없다고 했는데 세입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한 10조 정도 되고요. 매년. 자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입 부분이 한 90조, 세출 부분이 아끼는 게 한 80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충당을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부자 증세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제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합쳐봐야 5년 곱하면은 한 25조에서 한 27조 정도 되는데 나머지 150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정말 매년 세수 증가를 하려면 담배세 인하하면 안 되고 경유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고 등등이 나온다 이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인상 없다. 이 부분이 또 말 바꾸기가 아닌가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사실은 확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은지 기자, 이 자꾸 추미애 대표도 무슨 세금 앞에 무슨 명예 과세. 네네. 그런데 요즘 핀셋이 자주 등장해요. 뭐 핀셋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프레임이 중요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 주제거든요. 세금 정치란 말이 나올 정도로요. 세금은 사실 정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요.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핀셋 정치라는 핀셋 세금이라는 말이 증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은 고소득자, 초고소득자한테만 하기 때문에요.
있잖아요. 네. 핀셋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네. 게다가 핀셋 잘 생각해 보면요. 핀셋으로 많이 못 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적은 금액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신 했습니다. 그렇죠. 외과 의사들이 처음 레지던트를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주도하는 선생님 밑에서 이제 핀셋을 잡고 뭐 이렇게 구간을 벌리기도 하는데 잘못 잡으면 혼나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면서 팩트 진금 승부 추르면 시간에 조금 더 사부에서 자세하게 국민 계세주의 및 면세자 축소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김준일 팩트체커와 김은지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